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38번 모의고사. 여러분 프린터 번호 15번입니다. 오늘 29일 화요일인데 풍동거가 지금 너무 많이 늦고 있어요. 무슨 저기 학교 팽사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강의는 또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진도 중에 밀린 부분이 많아가지고 공부하기를 원해서 자기 공부를 하기를 원해서 오늘 내가 38번 39번을 지금 옆에서 이 즉석에서 강의를 해서 요거를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동영상으로. 그럼 집에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오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 교실에서 혼자 강의하고 있어요. 외롭습니다. 누구 옆에 앉혀놓고 강의하고 싶은데 전부 자기 공부하겠다고 나를 따돌리네요. 자, 뭐 자기 공부하는 거 일단 좋죠. 그리고 이게 38번, 39번은 선생님이 주말에 올려주기로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아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올렸습니다. 자, 지금 한번 38번부터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요거 어려운 만큼 별표 문장입니다. 전체가 다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마치 모의고사 풀듯이 내신 문제지만 모의고사 풀듯이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요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긴 긴데 단어가 실은 별거 아니죠. never랑 그 다음에 더랑 그 다음에 less가 합쳐진 거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써도 돼요. notwithstanding. 요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nonetheless. non이랑 더랑 less가 합쳐진 거예요. nonetheless 여기 s입니다. 그 다음에 notwithstanding, not이랑 with랑 standing이 합쳐진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언어는요 is enormously.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양보를 나타내는데 일종의 역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는 피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약간 역적 관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언어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가 여기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죠? 언어는 상당히 중요하다. 언어의 앞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언어가 약간 중요성이 떨어진다. 중요성에 있어서 그렇게 좀 보통이다. 이런 말이 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대 흐름상. 자, 계속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어는 아주 크게, 엄청나게란 뜻이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죠. 어디에 있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고 엔드를 중심으로 대등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언어는 중요하고 그리고 기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에 기여합니까? 크게 기여합니다. 우리의 능력에 기여한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우리의 능력에 기여합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협동할 수 있는 능력. cooperate with 하면 협동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 단어 cooperate with 협동하다. 협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어떻게 크게, 그죠? 공헌합니다. 기여합니다. 서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뭐 하는 데 있어서? 바로 deal with the world. 세상을 갖다가 다루는 데 있어서. 세상을 deal with 하면 다루다, 처리하다. 그러니까 세상 여러 가지를 어떻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루는 데 있어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핸들 같은 단어 있죠. 무엇을 다루다. 알겠죠? 핸들링. 이런 거 쓸 수 있고 in 다음에 ing 나오는 거죠. 그죠? 핸들링. 세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세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럼 뭐 operating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operating. 세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비슷한 내용이겠죠? 이러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데 있어서, 알겠죠? 협력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기여합니다. 언어는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뭘 쓸 수 있어요? 그렇죠. tremendous라는 단어가 있죠. tremendous. 그러면 역시 tremendously 이런 단어 쓸 수 있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여하고 역할을 합니다. 얘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erve라는 단어도 역할을 하다, 기여하다. 뉘앙스가 비슷합니다. 공헌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역할합니다. 우리의 능력의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협동할 수 있는, 그죠? cooperate with,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우리의 능력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서로 조화를 이루다, coordinate라는 단어를 써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죠? 자, 계속 한번 가보시면요. 자, should we use language? 자, 우리는 언어를 사용해야만 합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자, 뭘 이해하기 위해서? comprehend의 뜻이죠. 무엇을 이해하기 위해서. comprehend. 무엇을 이해하다. 그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comprehend,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언어를 갖다가 이용해야만 합니까? 또는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을 이용해야 됩니까?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이렇게 대등하게 연결되고 있는 거죠. 즉 우리는 언어를 이용합니까?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마음을 이해합니까? 언어를 이용하기 위해서. 즉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거 있죠. 내가 느끼고 하는 감정이 있죠. 그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 이게 우정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꺼리낌, 꺼려함이구나, 이런 것인지, 아니면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이 필요한 거냐 이거죠. 어떤 게 먼저냐 이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서 언어를, 어떤 것을 이용해야만 합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옛날부터 많은 철학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분석 철학은 역사적으로 가정했습니다. 뭐뭐라고 가정하다, 뭐라고 추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suppose의 뜻입니다. 그죠? 가정했습니다. suppose. 3인칭 단수네요. 그죠? suppose. 분석 철학은 가정했습니다. 뭐라고 가정했습니까?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그럼 언어가 먼저인지, 그지? 언어가 기본이라고 가정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언어가 있음으로써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시에도 나오죠. 그죠? 꽃에 대한 시, 김춘수라는 그 시인의 꽃이라는 시 보면 어떻게 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무의미한 몸짓이라는 거죠. 내가 말로써 거기에 이름을 붙였을 때 그것은 내 세상과 세상의 어떤 존재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약간 이거랑 비슷하죠. 그죠? 분석 철학. 자, 어널리시스가 분석이니까 이건 분석의 이런 뜻이거든요. 얘는 철학이죠. 필라소피. 알겠죠? 분석 철학은 역사적으로 가정했습니다. 언어가 기본이고 가정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and를 중심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요렇게 that, 그 다음에 요렇게 that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마음은 어떻게 된다?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마음은 이해가 된다, 이치에 맞다. make sense 하면요, 이해가 된다, 이치에 맞다, 합리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오직 만약 뭐 한다면 언어의 적절한 사용이, 적합한이죠. 언어의 적절한 사용, 적합한 사용이 was appreciated, 인식되어지고 인정되어진다면, 그죠? 언어의 적절한 사용이 인식되다, 인정되다, 이런 뜻이죠. appreciate라는 단어는 우리 방학 때 진짜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뭐야? 이 그림이 뭐 그린 건데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인식하다, 이해하다. 그래 놓고 그거 그린 거야? 감상하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뜻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그림 봤네? 감사하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분석 철학은 역사적으로 가정했습니다. 언어가 기본이라고. 그리고 마음은 이해가 된다라고 가정했습니다. 만약 언어의 적절한 이용이 어떻게 인식되어진다면, 즉 언어가 적절하게 이용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마음이 이해가 된다. 뭐가 먼저다? 언어가 먼저다. 그러나가 나온 거 보니까 언어가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 분석 철학이 아마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죠? 현대의 인지과학입니다. 얘는 이거의 반대죠. 현대의 인지과학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주어고 rightly, 아주 정당하게 이런 것을 아주 정당화했습니다. judge하면 정당화하다. 뭐를 정당화했냐면 언어는 던지 마음의 한 가지 측면이다. 언어는 즉 마음이 먼저라는 거죠. 한 가지 측면이다 이겁니다. 언어는, 자, 언어가 측면이다, 마음의 측면이다. 어디 있어서 인간입니다. 휴먼 빙즈는 인간 존재, 뭐 이런 게 인간. 이게 알겠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어떻게 됐다? 아주 거대한 중요성, 그죠? 거대한 중요성이 있는 마음의, 그죠? 한 가지 측면이다. 그러나 근본은 아니다. 언어가 한 가지 측면이지만 뭐는 아니다? 근본적인이죠. 필수적인 겁니다. 모든 종류의 사고죠. 모든 종류의 생각에 언어가 필수는 아니다. 언어로서 표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근본은 아니다. 나도 이게 먼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인간의 마음속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나는 현대 인지과학 쪽인 것 같네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어에 그런 거 있죠. 사랑과 우정 사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도 아닌 사랑도 아닌 우정보다는 가까운 뭐 이런 거 있어요. 널 보는 그리움이 뭐 나는 떠나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고 그 애매한 감정이 있잖아. 우리 마음엔 있는데 언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언어가 있어서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감정의 느낌 있으니까 그걸 표현하려고 언어가 있는데 한국어엔 그게 없는 거죠. 독일어엔 있대요. 사랑과 우정 사이가. 뭐더라? 뭐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독일어가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를 표현해주는 방금 같이 사랑과 우정 사이 애매한 상황 그걸 정확히 표현해주는 말이 있다면 그죠? 그만큼 생각하기 쉽죠.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그죠? 그 독일어가 그런 게 잘 돼 있어서 독일 철학이 현대 철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칸트도 독일 사람이죠. 헤겔도 독일 사람이에요. 우리 현대 철학 그 다음에 뭐 저기 현대 무의식 심리 무의식을 갖긴 누굽니까? 갑자기 왜 프로이드도 독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철학의 대가들은 다 독일 사람인 이유가 독일어가 그런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에 해당하는 언어가 딱딱 있다는 겁니다. 한국어는 의외로 많이 없어요. 그냥 그거지 그거 있잖아. 거시기가 거시기지 뭐. 갸가 거잖아. 이렇게 한국은 이렇게 뭉뚱그리는 게 있는데 독일은 정확히 짚히는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얘기가 잠깐 딴 데로 갔는데 어떻게 된다? 현대 인지과학은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먼저고 그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언어가 있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어의 중요성에 위치해 있어서 마음이 먼저냐 언어가 먼저냐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인간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취하고 협력하는 우리의 능력에 크게 기여합니다. 3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3번에 들어간다면 이제 언어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아직 위에 이 글이 누가 먼저냐는 맞죠? 만약에 이 글이 나오면 연결된다면 3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되시겠죠? 자, 한번 가봅시다. 카운틀리스 하면 수많은이에요. 그죠? 아주 수많은 numerous의 뜻이죠. 수많은. 이게 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지. numerous. 알겠죠? nu입니다. 수많은 종이죠. 동물 종들이. 그죠?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수많은 동물 종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manage to. 이렇게 합니다. 그럭저럭. manage to도 여름방학 때 했어요. 그죠? 결국 뭐뭐하다? 그럭저럭 뭐뭐하다. 그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럭저럭 세상을 헤쳐나갑니다. 헤쳐나가다 이런 뜻이죠. 항해해 나가다니까. 알겠죠? 아주 수많은 종이 세상을 그럭저럭 살아나가고 그리고 solve, 문제를 풀고 그리고 learn, 배우게 됩니다. 이게 매니지로 연결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일로 연결하는 게 세상을 그럭저럭 헤쳐나가고 문제를 그럭저럭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배웁니다. 그럭저럭. 여기로 연결해도 되겠다. 여기는 뭘로 했었겠죠? 동일사회 보존되는 걸 통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학습해낸다. 여기서는 이렇게 나갔네요. 옆에 양쪽으로 다 가능한데 옆에 그래도 공식 해석이랑 비슷하게 갑시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을 헤쳐나가고 이해되겠죠? 그다음 그럭저럭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리고 학습해 나갑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해되겠죠? 뭐 없이 언어 없이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언어 없이 언어를 사용함이 없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많은 종의 동물이 인간 같지 않게 인간과 다르게 without이 전치사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ing 나온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아직 그 얘기 안 끝났죠. 언어가 먼저인지 마음이 먼저인지 따라서 3번은 들어갈 수 있다. 3번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언어는 중요하다. 보기 지문이 들어가면 그래서 언어의 역할, 인간이 서로 협력하도록 도와주는 귀한 언어의 역할이 나와야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뭘 통해서? 언어 없이 이것을 통해서 살아나간다는 겁니다. 문제도 해결하고 그죠? 두뇌 메커니즘, 두뇌 그죠? 작동 원리, 그냥 작동 원리란 뜻인데 방어 기제란 뜻인데 작동 원리, 방어 기제 뭐 이런 건데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돼요. 그지? 그 메커니즘이 뭐니? 거의 외래화 됐죠.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바로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They are largely 크게 보존되어 있는 어디? 인간의 마음속에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인간의 마음속에 아주 크게 보존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 크게 보존되어 있는 그런 두뇌 메커니즘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되게 보존돼 있는 뭐가 되게 보존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보존돼 있는 두뇌 메커니즘을 통해서 언어의 사용 없이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자, 어쨌든 이것도 언어 없이 어떻게 되고 있다? 마음을 갖다가 마음이 먼저다. 이 현대 인지심리학이 약간 찬동하는 견해죠. 언어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다는 거니까. There is no reason 이유가 없습니다. 자, 있다 없다. 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를 이렇게 가정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뭐를 가정할 이유가 없냐? 얘가 아직 동사로서의 성질이 살아남아 있으니까 목적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으로 앞에 no reason을 꾸며주는 수식어에 불과하지만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현재분사는 중동사로서 동사로서의 성질이 살아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가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언어가 근본적이다. 그죠? 필수적이다. 언어가 먼저다. 이게 뭐예요? 분석 철학에서 한 얘기죠. 그죠? 정신작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직 그 얘기가 안 끝난 거지. 이해되겠죠?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치? 이 사람은 현대 인지심리학을 찬성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협력하는 데 있어서 큰 공헌을 합니다. 우리 종 호모 사피엔스는 이게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종 호모 사피엔스는 놀랍게 amazingly 알겠죠? surprise 그죠? surprisingly amazingly 놀랍게 성공적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 종은요 놀랍게 성공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놀랍게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협력하는데 언어가 큰 역할을 했으니까 언어에 크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언어 덕분입니다. 이런 게 나온다면 확실히 5번이죠. 그리고 그것은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디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depend 부분적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depend는 on이 함께 나오니까 이해되겠죠? 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뭐에 의존하고 있냐면 주로 그것은 부분적으로 언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덕분이다. 이건 난구르죠. contribute. 이해되겠죠? 자, 뭐로써? 그죠? 효과적인 contribute. 뭐로써? 공헌자로서. 먼저 뭐에 대한 공헌자냐? collaborative problem 하면요. 이게 뭐예요? 협력적인 문제 해결. 이게 협력이죠. cooperative랑 아까 같은 거죠. 협력적인. 아까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보기 지문에 cooperate 있었잖아요. 여기 이거 써도 되잖아요. collaborate. 이거 써도 되죠. 그러니까 collaboration. 협력이죠. 협동적인 문제 해결의 공헌자로서. 그리고 훨씬 나중에는요. 뭐로써?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이런 뜻이죠. 여기 이 문장 잘 보세요. 첫 번째는 공헌자로서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as on 이것으로서 효과적인. 두 번째는 집단적인 기억으로서. 이해되시겠습니까? 뭘 통한? 쓰여진 기록을 통한. 언어를 통해서 문자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쓰여진 기록을 통한 집단적인 기억으로서 훨씬 나중에는. 이해되겠죠? 요거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이세요? 처음에는 이렇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고 훨씬 나중에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협력적인 문제 해결의 공헌자로서 아까 기여한다고 그랬으니까 나중에는 그걸 써서 남겼잖아요. 역사로서 쓰여진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집단적인 이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 모르면 수능 못 봐요. 집단적인 기억으로서 어떻게 기억으로서 언어에 의존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별표 문장입니다. 별표 문장 되게 중요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which는 뭘 가리키겠습니까? 우리 앞에 선행사가 없잖아요. successful은 선행사가 될 수 없잖아. which는 선행사가 앞문장이나 문장 전체가 될 수 있잖아. 여기서는 그치. 앞문장 전체가 이게 선행사가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간종은 놀랍게 성공적이고 우리 인간종이 그렇게 놀랍게 성공적인 것은 앞문장 전체인 거 보이세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뭐에 의존합니까? 언어에 의존하는데 언어의 역할은 바로 이런 역할이란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건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고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했습니까? 별표했죠. 제목이 뭡니까? 언어가 정신작용의 기본인가? 아니죠. 이 사람은 분석 철학에서 분석 철학은 이걸 얘기하지만 여기서 뭐야? 이 사람은 현대 인지심리학, 인지과학에 의해서 언어는 꼭 마음의 그죠? 근본적인 온갖 종류의 사고의 근본이다. 근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아주 커다란 중요성을 가진 마음의 한 가지 측면이긴 하지만 이해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하나 끊었다 갑시다.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어려운 문법적인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단어랑 내용이 어려울 뿐입니다. 됐죠? 자, 그럼 끝났다 한번